왼쪽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한 풀이고 오른쪽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풀이에요. 선택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안녕하세요. 지효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무리식의 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하에 산술기하 평균을 배워놓고도 이 유형의 문제를 좀 많이 어렵게 푸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알고 나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은 이 무리식의 최대랑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유형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무리식하고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는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서 배웠던 최대 최소를 생각을 해보면 산술기하 평균은 합을 기준으로 최소값을 구하고 곱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 무리식의 최대는 곱의 최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는 항상 어떤 합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는 조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어진 문자나 식이 그냥 단독으로 A, B가 아니라 루트 안에 들어간 형태를 가지다 보니까 일단 이 상태에선 우리가 합을 구해줄 수가 없죠. 해서 이 루트가 들어간 무리식의 최대값은 일단 제일 먼저 제곱을 해서 제곱의 값이 무엇인가 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일단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제곱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B 일정한 값을 가지는 합뿐만 아니라 완전 제곱식 때문에 2배의 루트 A, B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튀어나오게 되는 A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알파라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 최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값이 되는데 이 2배의 루트 A, B가 이제 최대값을 가지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곱의 최대값을 합을 기준으로 산술기하 평균으로 정의를 해주면 돼요. A 플러스 B는 항상 2배의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 A 플러스 B는 알파라는 값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2배의 루트 AB, 2배의 루트 AB는 항상 알파라는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도 알파를 최대값으로 가지게 되고 얘는 요거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등식은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A, B의 문자, 식하고 관계없이 항상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알파 더하기 알파를 최대값으로 가진다라는 성질을 얻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한 2알파라는 값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제곱한 값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다시 우리가 제곱한 이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제곱근을 씌워주는 식으로 제곱을 해서 2알파가 되면 결국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값을 가지지만 루트 A랑 루트 B는 둘 다 양수 더하기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 값을 항상 최대값으로 가진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결국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항상 루트 2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루트 2알파를 최대값으로 가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문자 A, B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게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자가 복잡해진다던가 아니면 A, B 자리에 복잡한 식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돌아서 푸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가지 문제를 준비를 해봤고 이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더라도 무리식의 최대값은 항상 일정한 합하고 관련된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면서 오늘 예제 문제를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일단 예제 레벨 2에 있는 문제를 보면 xy가 양수일 때 산술기하 평균은 항상 양수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배웠죠. 3x랑 5y의 합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루트 3x랑 루트 5y 합의 최대값,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일단 루트식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제곱은 3x 5y 뿐만 아니라 2배의 루트 곱까지 15xy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 3xy는 합이 10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결국 여기 있는 2배의 루트 15xy의 최대값을 찾아준다 라는 느낌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곱해서 15xy라고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결국 이 15xy는 우리가 더해야 되는 3x랑 5y의
그대로 곱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산술기하 평균이 그대로 2배의 루트 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x 더하기 5y 합을 그대로 최대값을 가지는 그런 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항상 10을 최대값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부등식으로 바꿔주시면 얘는 20을 최대값으로 가지고 이 20이라는 값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제곱해서 구한 값이니까 여기다 다시 루트를 씌워서 결국 최대값은 루트 20, 2루트 5가 되겠구나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우리 산술기하 평균 같은 절대부등식을 이용을 할 때에는 언제 최대값을 가지는가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죠.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항상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내가 더해야 되고 곱해야 되는 두 값이 같은 값을 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더해서 10인 경우는 얘네 둘이가 같은 값 5랑 5를 가지는 결국 x가 3분의 5 그리고 y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상황이구나 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완벽하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제곱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많은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레벨 3 문제처럼 복잡한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레벨 3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3x랑 4y의 합이 일정하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루트 3x랑 루트 4y가 아니라 17 더하기 3x, 11 더하기 4y 이런 식으로 등장했을 때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루트 식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17 더하기 3x랑 11 더하기 4y가 루트 밖을 빠져나올 거고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2배의 루트 얘네 둘의 곱이 루트 안에 들어간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밖을 빠져나온 3x랑 4y는 합이 8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17이랑 11, 8까지 다 더해주고 나면 36 하고 우리가 그냥 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문제에 주어진 3x, 4y랑은 전혀 동떨어진 식이라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 단원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수학상에 있는 2차 함수 단원에서 가지고 온 최대 최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를 타이트하게 한 학생들은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지 않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해서 최대값을 구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산술기하 평균 단원에 있는 곱의 최대값 문제들은 수학상에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 거의 같은 문제들이고 얘네들을 수학상 버전으로도 이렇게 풀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산술기하 평균을 쓰지 않고 2차 함수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학상에 있는 최대값 문제다 보니까 여기 있는 3x랑 4y를 적당히 a, b로 치환을 해서 한 문자로 통일을 시켜주면 최대값도 어렵지 않게 17이랑 19를 합차 공식으로 정리하면 최대값을 바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수학 하 버전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써라 라고 식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없는 복잡한 식들이 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풀어줄 거냐? 선생님이 처음에 정리해줬던 것처럼 루트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그냥 a랑 b로 치환을 해서 루트 a랑 루트 b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레벨 2에서 봤던 것처럼 a랑 b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36이라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식을 a 플러스 b의 2배의 루트 얘네들은 그냥 a, b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결국 3x 더하기 4y가 아니라 여기는 17 더하기 3x랑 11 더하기 4y의 합이 일정한 36의 값을 가진다라는 점을 이용을 하면 얘도 자연스럽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36이라는 최대값을 가지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최대값을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제곱을 해서 구한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대값은 72의 제곱근인 6루트 2가 될 것이다. 등호 성립 조건까지 체크를 하면 결국 여기 있는 a랑 b가 각각 36의 절반인 18, 18일 때를 생각을 하면 x는 3분의 1일 때 그리고 y는 4분의 7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구나도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만약에 수학 하에서 이 무리식하고 관련된 최대값 문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복잡한 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학 상에 있는 문제처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2차 함수로 정리할 수 있는 최대최소 문제가 아닐 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루트 안에 있는 식은 통째로 치환을 해서 합이 일정하지 않은가를 꼭 체크하는 연습을 해주면 좋겠고, 합이 일정하면 곱은 항상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사실만 명심을 해주면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식은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더라도 양수라는 기본 전제 조건만 있으면 항상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풀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서 루트를 포함한 무리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이제는 루트를 포함한 무리식이 등장을 하더라도 항상 합이 일정한가를 체크를 하면서 어렵지 않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 산술기하 평균하고 관련해서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